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하드헤드, 오락실에서는 짱구 박사로 불렸는데요. 일단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오락실에서 이 게임 플레이할 때 저는 국산 게임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1988년에 오락실에 등장을 했고요. 한국의 게임 제작사 선화전자에서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하트를 먹으면 이렇게 뽀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잘 보면은요, 하우드가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 당시 상상력이 풍부했던 소년이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닐까,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트는 어지간하면 먹으려고 노력을 했죠. POW라고 파워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체력이 올라간다. 대부분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게임이 파워를 먹으면은 공격력이 올라가거든요. 이 게임만 특이하게 체력이 올라갑니다. 남자는 힘, 그것보다는 남자는 체력이다. 게임 제작사는 파워보다는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점수만 올려주는 축구공이거든요. 이 웃음소리가 이 게임에서는 정말 기억에 남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처음 시작할 때도 이 장면이 나왔는데 뒤에 뭔가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아닌데 말이죠. 게임의 제목은 하드헤드, 직역하면 돌머리죠. 하지만 한국 오락실에서는 짱구 박사라고 불렸고요. 지금도 짱구 박사라면 이 게임 아시지만 하드헤드라고 하면 이 게임을 잘 기억을 못하시죠. 게임은 88년도에 나왔는데 저는 이 게임을 91년도 정도에 오락실에서 봤던 기억이 있네요. 91년도에는 드래곤볼이 한참 인기가 막 오르던 시기라 저 동그란 빙빙 도는 공을 보고 드래곤볼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죠. 두 판에 와서야 첫 판 보스를 만나게 됐네요. 뒤 배경에는 호주 국기거든요. 왜 저게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망치를 이용해서 벽돌을 깨고 머리도 이용해서 벽돌을 깹니다. 저 벽돌 깨는 것 때문에 슈퍼마리오가 생각이 나죠. 웃음소리 지금도 적응이 안 되네요. 뒤에 한 마리가 더 생겼습니다. 감자배구 같이 생긴 캐릭터인데 뭘까요? 저는 그 당시 오락실에서 이렇게 한번 피아노를 쳐주고 갔습니다. 저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게임은 시간이 그렇게 부족한 게임은 아니니까 여유있게 피아노도 치고 놀고 그랬습니다. 보스이긴 한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스인지 모릅니다. 당시 제가 국산 게임인지 모르고 이 게임을 즐겼는데 재밌습니다. 아이고, 한 대 맞았네요. 체력이 남자는 체력이 빠지네요.
아이고 저 하트 먹어야죠.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오락실에서 눈치 보면서 즐겼던 게임 시리즈에 이 장면을 넣을까 말까 저는 고민도 했었는데 좀 약하죠. 눈치 볼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장면은 저한테는 적용이 됩니다. 이 악기 밟을 때 나는 트럼펫 소리도 저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 없는 축구공, 점수 말고는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요, 그래도 넣고 싶은 게 남자의 마음이죠. 강하게 차느냐 약하게 차느냐 파워도 조절이 됩니다. 이번에는 감자 배구 캐릭터가 3마리가 됐습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한 마리씩 늘어나고 있죠. 머리도 저렇게 벽돌을 뗄 때마다 아이템이 나오는데, 지금 태양 담배 보셨나요? 88 담배도 나오는데 태양 담배는 70년대생들 정도만 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담배 심부름을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피지는 않았어도 머릿속에 이미지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태양 담배는 저런 모양이 아니네요. 지금 보시는 이 담배가 태양 담배고요. 장미 담배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굉장히 담배가 얇아가지고 멋쟁이들이 피는 담배라고, 옛날 영화 보면은요, 다방 아가씨들이 나올 때 장미 담배를 피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 거로 제 머릿속에는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멋쟁이 담배로 기억을 하고 있나 봅니다. 지금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영화가 인신매매. 왜 그게 떠오르는지 모르겠네요. 본 적 없거든요. 박영규 아저씨, 와, 굉장히 젊으시네요. 분명히 저보다 어릴 때일 겁니다. 장미가 단종되고서 그 다음에 에세라는 담배가 얇게 나왔죠. 그 담배 보자마자 와, 장미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저 위에 하트 먹어야죠. 어릴 적 제일 많이 심부름했던 담배가 거북선 500원이었죠.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88 담배. 88 담배도 정말 장수한 담배죠. 제 친구들 중에 군대에 좀 일찍 간 친구들은 군대에서도 88 담배를 보급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디스가 나올 때 군대에 있었고요. 발음이 군대 88은 군팔이라고 불렀거든요. 발음하기 참 편했는데 군대에서 군디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죠. 군디는 입에 안 붙습니다. 군팔이 정말 입에 짝짝 붙는 그런 단어인데 말이죠. 열쇠는 먹어야지 문이 열리면서 진행이 됩니다. 열쇠 먹는 게 까다로워서 그러지 열쇠를 먹는 길 찾기는 어려운 게임이 아니고요. 이 게임의 배경음악이 특별히 만들어진 음악이 아니고 그냥 클래식 음악을 약간 게임에 맞게 갖다 썼잖아요. 그래서인지 친숙하기도 한데 뭐 게임하고 어울립니다.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픽이랑 음악이랑 잘 조합이 됐어요. 이번 스테이지는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크락션을 2번 울려줘요. 차에 치이면은 에너지가 몇 개 있던지 간에 직사입니다. 땅에서도 이렇게 점프해서 충분히 피할 수 있고요. 십자 표시 있는 건 앰뷸런스 아닌가요?
아니 앰뷸런스가 사람 치려고 이번 스테이지는 축구공 못 가져왔죠. 일단 사는 게 먼저니까 점수는 필요 없어. 스테이지는 모두 16개의 스테이지로 되어 있고요. 아, 88담배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적은 영화 그렘린의 기즈모입니다. 처음에는 귀여웠다가 밤 늦게 음식을 먹으면 한번 변신을 하는데 저렇게 징그럽게 변하는 거거든요. 이 게임이 참 여러가지를 조합을 해서 만든 게임입니다. 이 보스도 우려먹기죠. 다시 나왔습니다. 주인공이 사용하는 무기가 거품을 쏘는 거는 보글보글이 생각이 나고요. 이렇게 망치를 사용하는 거는 생각나는 게임 있으신가요? 패밀리 게임에 레킹 크루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마리오 아저씨가 망치를 들고서 여러가지 물건들을 부시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게임인데요. 하드헤더라는 이 게임 자체가 슈퍼 마리오가 좀 생각이 나는데 레킹 크루도 충분히 참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망치로 부시는 거요. 왕 하트를 먹으려면은 거품총을 먼저 먹을 수가 없죠. 부셔야 되니까. 아, 밑으로 들어갔네요. 거품총 안 먹고 가도 됩니다. 다음 스테이지 가면 기본적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 게임이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지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 게임 2편도 나왔죠. 1991년에 오락실에 등장을 했고요. 스토리가 뭔지 애매한 1편에 비하면 2편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구하러 간다, 그런 내용이니까 스토리가 있는데 1편은 아무리 찾아봐도 스토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냥 여자친구를 즐겁게 해주는 게 목적인 그런 게임이다,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공들이 여자친구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파워보다는 체력이다. 네, 그래서 스테이지 클리어 할 때마다 감자배구 같은 애들이 나오는데 스테이지 한 번 클리어 할 때마다 뽀뽀하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애기가 한 명씩 생기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체력이 중요하죠. 파워보다는 체력이다. 체력이 중요하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축구공으로 운동 좀 하고요. 네. 개인적인 상상력을 동원을 했습니다. 오락실에서 이 게임 플레이할 때 이렇게 공 위를 막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해도 힘듭니다. 쉽지는 않네요. 이 축구공이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못 넣네요. 아홉 번째 스테이지에 가면은 해골 보스가 나옵니다. 아홉 번째로 갈게요. 이 보스를 처음 만날 때 상대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면서 거품 발사보다는 얕은 점프를 하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한 방씩 쏴주면은 아주 쉽게 공략이 가능합니다. 쉬워요.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번에는 장애물을 발사를 하면서 오는데 이것도 타이밍만 맞춰서 이렇게 공격을 해주면은 알아서 피해서 가죠. 약간 타이밍이 안 맞았다, 내가 살짝 움직이던가 조금 기다리던가 별 문제 없이 클리어했습니다. 제가 클리어한 영상을 목소리 없이 영상만 올리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영상 올려놓을 거니까요, 풀 영상으로 무편집 보시려면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0번째 스테이지, 여기에서도 처음에 만났던 보스를 다시 만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모다란 벽돌 안에 갇혀 있는데요, 벽돌을 다 깨지 말고 살짝만, 이것도 반쪽만 이렇게 깨면은 이제 시간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공격을 해주면 됩니다. 반쪽 깨는 거는 이쪽만 돼요. 오른쪽 끝에서는 반쪽이 안 깨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왼쪽에서만 반쪽만 깨주고요. 시간은 굉장히 여유 있으니까 아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점프, 총알 땅땅, 점프 땅땅. 네,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잘 안 맞죠? 그래도 우린 여유를 가지고 공격을 하면 되고요. 이 게임이 제자리 점프를 하는데도 자꾸 조금씩 앞으로 가요. 앞으로 떨어지면 뒤로 다시 와서 다시 점프 공격해주고요. 이 게임은 점프 컨트롤이 굉장히 어색해요. 큰 점프하고 작은 점프가 가능한데, 큰 점프는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만 방향 전환이 됩니다. 작은 점프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방향 전환이 다 되는데, 큰 점프는 최고점에 다다랐을 때만 방향 전환이 돼요. 이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이 게임 처음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서 컨트롤이 이상하다고 느끼십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 게임도 최종 보스가 있거든요. 최종 보스를 오락실에서 보신 분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오락실에서 최종 보스 클리어 한 적 없습니다. 최종 보스에서 막혔어요. 하지만 이번엔 도전! 오락실보다 난이도도 낮고요. 그리고 제가 다닌 오락실에서는 마리수가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보너스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제가 플레이하는 버전은 보너스도 있고 처음부터 3마리였고 하트 먹자마자 1마리를 더 보너스로 줬어요. 보통 이 게임 오락실에서 플레이할 때는 마리수 2마리밖에 안 줬거든요. 제가 다닌 곳 다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버전은 3마리라니, 이런 버전을 오락실에서 만났으면은 엔딩 봤을 텐데 말이죠. 최종 보스입니다. 큰 바위 얼굴이죠. 오락실에서는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얘가 좀 전에 해골처럼 뭔가를 발사를 했는데 역시 난이도가 낮으니까 보스만 나왔네요. 저런 보스면은 당시에 클리어 했을 겁니다. 제가 전에 허리케인 조 게임 리뷰를 했었거든요. 그 게임도 제가 오락실에서 엔딩을 못 봤습니다. 못 본 거라기보다는요, 옆에서 제가 공략하는 거를 따라서 공략을 한 동네 꼬마 녀석이 먼저 엔딩을 봤어요. 아이고 죽었네요. 그래가지고 빈정상에서 제가 허리케인 조도 그 당시에 오락실에서 엔딩을 안 봤는데, 이 게임도 그 꼬마 녀석이 저보다 먼저 엔딩을 본 거예요. 빈정상해가지고 이 게임 하기가 싫어져서 오락실에서 안 했습니다. 네, 그 꼬마는 동일 인물이에요. 정말 깊은 빡침이. 역시 바람개비 발사하는 최종 보스가 한 번 더 나오네요. 이 보스 공략하는 건요, 점프 최고점에서 거품 총알을 2번을 쏴줍니다. 그러면은 2번 맞을 때도 있고 1번 맞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클리어를 했네요. 지금 생각해도 그 꼬마 녀석 깊은 빡침이. 별거는 없는 엔딩이지만 그래도 엔딩이 있습니다. 엔딩 보실게요.
그쵸? 대가족이 이동하려면 미니버스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애들은 놔두고 자기네들끼리 어디 놀러 가네요. 이렇게 해서 하드헤드 엔딩을 보셨습니다. 국산 게임이지만 정말 잘 만들었고요. 재미도 있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라이브랑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감기 코로나보다 더 잘 걸리네요.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셨다면은 네, 감기 때문에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목이 아픕니다. 늘 건강하세요. 저는 금방 오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